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미국 주식 딱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역시 테슬라죠. 뭐 늘 전통의 테슬라였었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엔비디아가 워낙 오르니까 엔비디아로 많이 갈아타시긴 했습니다만 테슬라만큼 뭐랄까 사람을 가슴 뛰게 하는 주식이 또 없었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도 화끈하고 뭐 하루에 뭐 5% 6%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유도 아니죠. 그러면서 또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 주식을 또 이 회사를 매우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아주 짙은 회의감 불신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야기에서 이번에는 이 회사 자체에 대해서 차가 어땠는지 어쨌니 이건 뭐 저 잘 모르고요. 뭐 타본 적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조수석에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회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모든 회사는 빛과 어둠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와 진짜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역시 어느 정도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테슬라가 오늘은 주로 얼마나 좋은 회사인가 이 회사의 미래 비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눈부신가 요 점을 한번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다음번에는 그게 꼭 과연 그런가 어둠의 면은 없는가 이런 점들을 회를 나누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빛의 테슬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열광을 보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테슬라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매우 많이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테마 이런 건 AI인데 이 AI 회사들 수도 꽤 많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있고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있습니다만 저는 소위 말하는 AI 여러 회사들 중에서도 테슬라가 사실 미래에 대한 비전, 가능성 이런 점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뭐 꼭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관점을 그렇게 잡습니다. 이 회사는 플랫폼의 회사다. 플랫폼을 가진 회사다. 플랫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 시장 안에서 이 플랫폼 안에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뜻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산다고 그러면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뭐 전 세계 시민들이라고 그러면 구글이 갖춰놓은 검색 플랫폼을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플랫폼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앞으로도 테슬라는 미래의 어떤 플랫폼들 갖다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장악해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매우 유력한 트럼프랑 또 아삼육이 되어가고 있죠. 이런 점까지 있으니까 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뭐 엄청나게 커졌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사실 저도 테슬라 주식을 딱 한 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사실 앞으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려고 산 거긴 한데 그래도 이거 한때는 한 마이너스 30%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뭐 짜증나네 이거 한 주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또 최근에는 그 주식이 플러스 20%까지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매우 심한 주식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이 테슬라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말 그대로 화려하기만 하다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죠. 그냥 쭉 오르는 거죠. 아니면 지금 현재 테슬라가 뭐 250불 뭐 대충 이 정도 하죠. 그게 아니라 지금 뭐 500불, 1000불 이렇게 가도 뭐 하나도 안 이상할 정도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테슬라는 뭐 매우 훌륭한 주식이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약 8천억 불 어제 떨어져서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이제 큰 회사죠.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비전들이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애플이 한 3조 5천억 뭐 이 정도 될 텐데 애플을 추월한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애플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왜 그럴까? 이런 점들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테슬라 이야기에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어제 조금 떨어졌는데 주가는 250불 근처까지 왔고요.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상승폭만 한 20% 가까이 된다 그러죠. 그나마 어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때 제일 밑으로 처박혔을 때는 140불까지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250불이니까 이만큼 이 테슬라는 화끈하죠. 떨어질 때도 화끈하고 오를 때도 화끈하고 이 정도로 그냥 40% 50% 정도가 6개월 내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초대형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테슬라 주식이 대충 한 180불대에서 계속 기고 있을 때 테슬라 주주들을 많이 열받게 만들었죠. 이때 다른 회사들은 다 날아가고 있을 때 테슬라만 기었거든요. 그러나 역시 또 한 방에 그걸 다 복구해주는 이런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차트를 거기서 뽑았습니다. 구글 파이낸스에서 캡처를 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비교 대상이라고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이런 회사들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지 않습니까? 여기 비교 대상으로 자동차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테슬라는 토요타니, 폭스바겐이니, 현대자동차니 이런 회사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랑 비교를 할까? 그것은 이 나머지 비교 대상인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첫째로 테크 회사이고 둘째로 플랫폼 회사이고 이 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를 팔죠. 그러나 단순히 차 파는 회사들, 단순히 차 파는 회사들이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 기아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과는 시장에서의 평가 자체가 다른 부류라는 겁니다. 카테고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다들 빅테크라고 부르죠. 빅테크의 가장 큰 조건, 전제 조건은 물론 테크놀로지가 좋아야 된다 또 있겠지만 그 좋은 테크놀로지로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만든 플랫폼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은요. 테슬라 이건 차 판매한 내용인데요. 그렇고요. 테슬라는 현재까지만 해도 3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전 플랫폼이 있습니다. 즉 테슬라의 독자적인 충전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거의 전 세계가 통일되어 가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는 테슬라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에너지 회사로 봐달라. 우리는 진짜 에너지의 진심이고 이 에너지로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거다. 그걸 한번 봐달라.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 회사로서의 비전,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시장이 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디랑 부딪히는 거죠? 소위 엑슨모빌, 쉐브론, 브리티시 피트롤리엄 이런 데랑 부딪힐 거다. 근데 그런 회사들만큼 우리도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바로 AI입니다. 현재까지는 테슬라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자율주행 플랫폼에다가 때려박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율주행 플랫폼이 차만 굴릴까요? 만약 도로에서 차가 굴러가는데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 오른다고 그러면 그걸 여러 군데에 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몇 발자국 더 앞서가 있습니다. 다른 인공지능 회사들에 비해서. 인공지능 회사들 제일 유명한 데 어딥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이런 회사들한테 삽과 곡괭이를 파는, 즉 도구를 파는 회사입니다. 직접 자기가 AI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챗GPT니 구글 클로드니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AI 상품들,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 AI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로봇을 만들 수 있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아가는 회사가 어디냐? 그럼 단연 테슬라죠.
그냥 뭐 챗GPT가 뭐 주로 주절주절 이야기를 참 잘해요. 이거와 그 얘기도 잘하고요. 뭐 직접 일도 하고요. 뭐 집안일 뭐 이런 거 우리 로봇한테 맡기니까 묵묵히 꾸준히 잘 합니다.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거 다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끝장이겠죠. 이 테슬라의 플랫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전 플랫폼인데 테슬라가 쓰고 있는 게 NACS라고 그러죠. 이 규격이 미국 시장에서 거의 통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표에서 보시면 테슬라가 62.4% 나오죠. 그런데 테슬라와 같은 규격을 쓰는 회사가 어디냐? GM과 포드도 테슬라 규격을 그냥 따랐습니다. 이거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죠? 62.7 더하기 7.6 더하기 4.2 거의 뭐 75% 이상이죠. 이제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가 지금 이제 독자 규격을 쓰고 있는데 현대기아도 항복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 규격 NACS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밝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뭐 CCS 규격을 쓰는 회사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곧 테슬라 규격으로 다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규격이 이걸로 통일된다고 해서 테슬라의 규격을 통일된다고 해서 이걸로 테슬라가 뭐 직접적인 매출이나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플랫폼 자체를 자기 것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죠. 뭐 일단 이 규격은 표준 거니까 뭐 컴퓨터에서 USB 쓰듯이 충전 플랫폼에서는 NACS를 쓴다. 이걸로 통일된다고 그러면 이 규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장 유리하겠죠.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미 여기에 테슬라 규격에 뭐 동참하겠다는 게 포드 GM뿐만 아니라 뭐 GMC, 캐딜락 등등등 다 있고요. 볼보, 벤츠도 여기에 합류하겠다 그랬고 닛산도 합류하겠다 그랬고 지금 현대기아는 아직까지 안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북미 시장에는 NACS 쓰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남은 회사 거의 없습니다. 즉 테슬라의 충전 플랫폼으로 거의 전 세계가 통일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충전기 뭐 충전 시스템 이게 테슬라께 제일 좋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충전은 그냥 뭐 전기만 잘 들어가면 되지. 더 나아가서 충전할 때 당연히 돈을 내야 되니까 페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점에서도 테슬라께 제일 좋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 내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독점되고 나는 테슬라가 지금 현재는 NACS 이거 타 회사들 충전하는데 돈 안 받습니다. 있지만 언제 뭐 스스로 조금만 내셔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공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돈 내야 되죠. 뭐 이미 다 통일됐는데 어떡할 거야. 이런 점에서도 엄청나게 이익이고 설사 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 규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도 엄청나게 이익이 되겠죠. 이게 바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플랫폼 중에서도 제일 시장 규모도 작고 수익화 가능성도 작고 제일 하찮은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그런 플랫폼이죠. 테슬라보다 뭐 훨씬 차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 GM, 포드 다 갖다 붙었습니다. 현대기아도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는 NACS 쓰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다음은 에너지 플랫폼입니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기기죠. 이 배터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차를 굴린다입니다. 그래서 퍼스트라이프 전기차를 굴린다. 배터리로 이걸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 자체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전기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건데 테슬라도 이제 뭐 수명이 다하고 나면 폐차를 하겠죠. 폐차할 때 배터리만 떼서 다시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재활용해서 이거를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또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도는 동안 차에 넣었을 때는 차를 굴리는 에너지 수단으로 쓰이고 그리고 차가 주차장에 서 있을 때 이때에는 가정용 또는 회사에서 쓰는
그리고 국가적인 전력망 시스템에서 소형 ESS,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쓰일 수 있고, 이게 차가 폐차가 됐다고 그러면 배터리 뜯어가 가지고 대형 ESS에 쓸 수 있고, 이게 다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으려고 그러면 이거에 맞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둘째로 이거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인데, 이걸 둘 다 갖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죠. 그래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이 정말 유망하다. 자기 입으로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진짜 큰 사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이 에너지 플랫폼 사업이 뭐 처음부터 계속 이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자랑하는 거에 비해서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들어가는 비중도 작고, 무엇보다 또 수익이 안 났어요. 거의 뭐 수익이 오히려 적자만 안 보면 다행이다. 실제로 적자를 본 때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뻥치는 거, 허풍 치는 거 어디 한두 번 보나. 이번에도 에너지 저장장치 언젠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러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2024년 2, 4분기 바로 최근입니다. 이때의 포텐셜을 빵 터뜨려 버립니다. 여태까지 이게 기가와트시 기준으로 뭐 3, 4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2024년 2, 4분기에 9.4로 여태까지 하던 거에 100% 이상이, 2배 이상이 빵 터져버립니다. 즉 이제 진짜로 테슬라에서 이 에너지 시스템 자체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일단 가정용 솔라팩 사업이라고 집에다가 에너지 팩 이걸 파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충전해가지고 집에 있는 배터리에다 저장시켜 놔놓고 이걸로 해서 집에 필요한 전기 이걸로 쓰시오. 태양광 이거 쓰고 있다가 밤 되면은 전기 끊기잖아요. 그 낮 동안 배터리에다 다 충전해 놔놓고 밤에 쓸 때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에다가 또 강력한 게 뭐겠습니까? 밤에 차가 들어오면 차 여기다가 배터리 시스템에다 꽂아 놓으면 이거와 같이 결합해서 추가적인 배터리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해가 쨍쨍 나가지고 생산이 많이 될 때, 이때는 전기 생산해. 그래서 집에 있는 배터리도 충전하고 전기차도 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그걸로 배터리 또 쓸 수 있어. 이것도 파는 데다가 국가 에너지 시스템, 즉 에너지 저장장치, 큰 대형 에너지 저장장치 이거에도 같이 물려가지고 이것도 써.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이런데 햇빛 쨍쨍 비치고 할 때 이런 주에서 테슬라의 ESS 이거 쓰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거 쓰면은 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의 제일 큰 문제점인 에너지 생산의 변동성 이걸 다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태양광 발전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을 때는 테슬라의 이 에너지 플랫폼 사업이 더 빛을 발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테슬라의 어떤 사업별 비중인데요. 자동차 매출이 제일 많았습니다. 반면 에너지 이 비중은 여태까지 별로 크지 않았어요. 2024년도까지. 그런데 2024년도 2, 4분기부터 갑자기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앞으로도 더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진 이런 그래프인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테슬라가 가진 제일 큰 무기는 뭐냐? 전기차가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안 타봤지만 다들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 전기차 그 자체는 차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배터리로서의 기능 이것도 가지고 있고, 배터리로서의 기능이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에너지 시스템이고, 이 에너지 시스템은 앞으로 더 커져갈 것이다. 왜? 기후변화 점점 심각해지고 태양광 발전 점점 싸지고,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뭐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테슬라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다 에너지 저장 장치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남는 배터리 있으면 그냥 전력 시스템에다 꽂아. 테슬라 차에 배터리가 많으면 그 배터리 써. 그러면 비싼 전기 안 써도 되잖아.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낮에는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는 한 이걸로 충전 다 시킬 수 있어. 얼마나 아이디얼한 시스템이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 폐차할 때 되면 우리가 다 받아줄게요. 그 비싼 값 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배터리 떼내가지고 ESS에다 차곡차곡 쌓아두면 이걸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차 배터리로는 뭐 배터리 성능이 80% 이하로 떨어진다 이러면 못 쓰죠. 이건 이제는 옛날 성능이 안 나와서 힘듭니다. 그런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60% 이상만 나와도 50% 이상만 나와도 충분히 쓴다. 그러니까 다 받아서 이걸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가진 두 번째 플랫폼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뭐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뭐 토요타니 폭스바겐이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가 가지고 엑슨모빌, 뭐 아람코, 쉐브론 뭐 이런 데랑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차도 많이 팔린다. 두 개 합치는 겁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더하기 토요타 이런 회사랑 똑같아지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입니다. 물론 이 자율주행 플랫폼은 안 하는 회사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현대자동차도 있고요. GM, 포드 다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테슬라를 왜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느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웨이모 이거랑 비교를 했는데 여기 센서 시스템이 4가지가 들어갑니다. 카메라 일단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레이더 있어야 되죠. 그리고 라이다 이거는 정말 꿈의 기기 같은 건데 빛을 쏴가지고 다시 반사되어 오는 이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이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매우 정확하게 재는 진짜 최첨단 기계죠. 여기에다가 HD 맵 중에서도 아주 초고해상도 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이걸 처리해서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레이더 필요 없어. 라이다 안 써. 맵 뭐 있으면 좋지 뭐. 근데 맵 뭐 있는 걸로 써도 돼. 그럼 뭘로 자율주행을 하느냐? 사람이 운전할 때 뭘로 하냐? 눈으로 보고 하잖아. 눈으로 보면 되잖아. 그래서 테슬라도 시각 정보만 있으면 돼. 그래서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테슬라는 이거를 갖다가 시각 정보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로 해도 충분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진 회사들 현대기아 뿐만 아니라 뭐 구글 웨이모 이런 데보다 테슬라가 더 잘하잖아 자율주행을. 그럼 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된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만 더 좋으냐가 아니라 원가는 훨씬 덜 들어가겠죠. 먼저 레이더 안 써도 돼. 라이더 안 써도 돼. HD맵 안 써도 돼. 다 안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처리하는 컴퓨터도 엄청 바쁘게 비싼 컴퓨터를 써야 되겠죠. 테슬라는 시각 정보 하나만 잘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원가가 팍 줄어들겠죠. 그래서 더 싸고 더 좋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니 다른 회사들이 진짜 뒤로 넘어가는 거죠. 조만간 항복할 겁니다. 충전 플랫폼에서 GM이나 포드가 항복하고 테슬라 플랫폼을 받기로 했죠. 조만간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도 폭스바겐이니 벤츠 BMW니 현대기아니 그냥 테슬라한테 라이센스 받고 그냥 이거 쓸게요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기술 격차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따라갈 수 없겠다 생각을 하면 그냥 테슬라 받아 쓰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힌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구글 웨이모를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구글만 그랬습니까? GM 크루즈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돈 엄청나게 갖다 박았고 현대기아 폭스바겐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려 박았는데 안 돼요. 자, 8월 8일 날 원래 구글이 자율주행 택시 완전 무인 택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 그랬죠.
실제로 그걸 갖다가 시장에다 내놓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완전 무인 자동차에 대한 비전도 테슬라가 제일 좋아요. GM이나 구글에서도 이걸 하고 있지 않았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영 엉망진창이죠. 뭐 했는데 뭐 사람 치워가지고 사고 냈다라는 둥. 구급차 앰뷸런스가 삐뽀 하고 가는데 그 앞에 차를 구급차를 막아버려가지고 구급차가 제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죽었다 이래가지고 난리 난 적도 있고 이런 거 했었는데 테슬라는 이 회사들보다는 성능이 더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보다 앞서 나가면 그만이죠. 게다가 앞서 나가는데 원가도 더 적게 든다. 뭐 경쟁 불가죠. 그렇게 해서 테슬라는 지금 현재 플랫폼 자체가 충전 플랫폼, 에너지 플랫폼, 자율주행 플랫폼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미래 시점에서 이 자율주행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걸로 로봇 만들겠다 그러는 거죠. 로봇까지 만들어주면 이건 뭐 게다가 그 로봇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지금 현재 우리 뭐 소나타 한 대 드리는 가격으로 만약에 이게 집에서 어지간한 일 다 처리해주는 이런 로봇, 가정용 로봇가 나왔다. 또는 이걸로 뭐 공장에서 쓸 수 있는 택배 상하차 하는데 이 로봇을 쓸 수 있다. 근데 한 뭐 2, 3천만 원 한다. 도대체 몇 대나 팔릴 수 있겠습니까? 또 계약금 들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사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품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자체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플랫폼 기업이다 그러면 경쟁 기업이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기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과 시가총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앞으로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발표하고 있는 이런 미래 비전의 테슬라는 어떠냐? 이거에 뭐 훨씬 더 장밋빛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 테슬라는 플랫폼의 제왕인데 이 제왕이 정치적 제왕과 아삼육이 되어가고 있죠. 일단 트럼프한테 살짝 갖다 붙었습니다. 그것도 총알 맞기 전에. 그래가지고 정치자금 뭐 정식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엄청나게 칭찬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개삽질한 거 있죠. 트위터 산 거. 트위터 왜 샀냐?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우리 트럼프 형님이 자꾸 구박받고 있더라. 자꾸 가짜뉴스 퍼뜨린다 그래가지고 막 계정 정지당하고 이랬는데 내가 그런 거 막아주겠다. 우리 트위터에서 트럼프 형님 더 이상 구박받지 않도록 내가 이거 사겠다. 라고 해서 개삽질한 거였죠. 그래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테슬라 주식 팔았다가 지금 이제 징징거리고 뭐 별짓이 다 했었는데 이젠 뭐 아예 대놓고 트럼프 만세 그러고 있으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때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관련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니 뭐 이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총알 먹고 난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올린 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희망합니다. 이런 트위터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의 제왕이 정치적 제왕과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트럼프가 또 얼마나 화끈하게 밀어줄 건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것만 본다고 그러면 테슬라는 뭐 지금 주가가 아니라 지금보다 2배, 3배가 올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약점? 저런 식으로 다 뭐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대로만 다 되면 이미 세계 정복했지. 그런데 왜 아직까지 세계 정복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 나온 이야기이고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란다.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텐데 한번 그걸 정리해 본다 생각을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점에 대해서 마치 악마의 변호사처럼 하나하나 반론해 가면서 꼭
그렇게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식의 뱅가드 하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